네, 마켓 플러스 시간입니다. 투자를 플러스 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을 찾는 지금 시간입니다. 종목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습니다. 5% 나왔고, 근데 물가 상승에도 미국 증시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물가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게 끝났다고 보는 겁니까? 뭐 단정적으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도 일단 단기적인 정점 자체는 좀 지난 모습.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일시적 물가 급등에 사실은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킨 것들이 뭐 기존에 얘기되던 공급망 차질에 의한 중고차 가격들 또는 뭐 여행 항공료 또 신차 가격 뭐 또 렌트 비용,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눌려 있던 가격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좀 물가 급등이 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그러한 것들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좀 무게를 좀 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진짜 우리가 뭐 보복 소비 얘기하고 뭐 소비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쯤에 가서 소비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코스트 푸시가 아까 비용 상승이 아닌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압력 자체가 조금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연준의 의견처럼 좀 일시적인 물가 압력 또 정점이 좀 지난 뭐 이러한 쪽으로 좀 무게를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요. 제가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중요하다는 질문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건을 만들려고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물건을 많이 못 만들어요. 두 번째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걸 배달을 못 합니다. 운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공급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하나 예를 듭니다. 뭐 반도체를 내일부터라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운 운송도 내일부터라도 이게 뚫려요. 배달도 잘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플레이션 일어납니까? 디프레이션은 아직 뭐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물가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우려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망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된다. 특히 뭐 아시아 쪽에서 지금 뭐 베트남이니 대만이니 뭐 인도니 이러한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산 차질이 됐던 것들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사실은 이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고용 임금이 상승할 거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 좀 지켜보는 게 그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가율이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이 훨씬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과 비슷하게 노동이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늘어나는 구직 수요 자체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물가 압력 자체, 특히 이제 임금 쪽에서 오는 서비스 물가 압력은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망의 해소라는 부분 자체가 물가에는 상당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질문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이 지나가면서 미국의 24개 주 공화당의 그 소위 거버너, 주지사가 있는 24개 주는 아마 그 실업급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거 완료가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재미있는 질문인데 자기가 번 돈은 좀 아깝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직 수요는 좀 채워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돈을 벌 겁니다. 그거 많이 쓸까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소비 성향 자체가 워낙 큰 나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저축을 해서 뭐 노후를 대비한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사실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가 번 돈 좀 아낀다라는 뭐 그냥 공짜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정부가 줬던 어떤 실업수당을 조금은 뭐 그거는 그냥 써야 되는 거니까 쓴다고 하는데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부는 뭐 빚을 갚거나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가계 지금 초과 저축금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돈, 그러니까 가계 소비 여력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노동에서 임금 자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 소비라는 부분 자체를 그렇게 꺼릴 이유 자체는 사실 저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올렸는데 시장은 좀 약간 안정적이었고 이제 내일 모레 FOMC 회의 때 뭐라고 얘기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벌써. 예, 어떤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앞서도 뭐 연준의 물가 의견을 좀 뭐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장의 콘센서스라고 하면 연준이 여기서 매파적인 얘기를 하기가 사실 저는 명분상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물가 압력이 조금 높다 해서 연준 자체의 스탠스 자체가 갑자기 매파적으로 돌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이 지난 4월 FOMC 때 약간의 그 자산 시장의 거품 얘기를 사실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가상화폐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위험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폭 자체가 조금은 이제 경계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서 연준이 한국은행 금리를 올린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준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시그널링을 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매파적인 발언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죠. 언젠가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요, 과거 2013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긴축 발작이 있었습니다. 테이퍼 텐드럼이 있었는데 요번에 뭐 7월에 나오든 8월에 나오든 9월에 나오든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그때 가면 긴축 발작, 테이퍼 텐드럼을 예상하십니까? 요번에는 그때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르다. 그러니까 13년 당시를 좀 돌이켜 보시면 그 갑자기 사실은 그 버냉키 의장이 그 말을 던졌고요. 사실 시장이 준비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필요할 정도로 좀 테이퍼링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미 그것들이 좀 선반영됐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테이퍼링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조금 돌이켜 보시게 되면 2013년에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사실은 조금 펀더멘탈하게 좀 취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2010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면 거의 10%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이제 7%대로 이제 뚝 떨어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투자 과잉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실제 생산자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이러한 상황이 보였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기 자체, 특히 이제 수출 경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2013년과 대비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3년 당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수십 년 동안 그 경제를 공부하셨고 증시를 공부하신 위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들이 이런 질문 원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게 악재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증시가 오히려 오르는 그런 것도 예상하십니까? 요새 같은 분위기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이제 팬데믹을 한번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가 이제 급 조정을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요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물론 연준의 정책이 사실은 서포트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매수 기회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실은 좀 접근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테이퍼링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그렇게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자금이 갈 때가 사실은 뭐 채권 시장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 위험 자산 부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회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좋아지는 거는 미국 그다음 유로 경기 자체가 정도만 좋아지는 부분들이지 이머징 경기 자체가 지금부터 사실은 하반기부터 회복할까 말까 할 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금이 그러한 경기 모멘텀 쪽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위험 자산 쪽에 여전히 자금들이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왔다라고 하면 저는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다시 좀 증시가 반등하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인지 이런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G7 그 확대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는데 중국이 조금 기분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중국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중 갈등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뭐 항상 그걸 걱정하는 거죠. 뭐 정치전과 아무것도 관심 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사실은 사실 뭐 테이퍼링 자체보다는 사실은 지금 테이퍼링하고 연관돼서 지금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이 시그널이 나올 거로 생각하는 게 대충 4분기로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공교롭게 이제 4분기 말 되면 미중 1차 무역 합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당시에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됐을 때는 사실 시장의 충격,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G7 회담에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그 성명서에 그 각종 대만과의 불편한 내용들은 중국과의 불편한 내용은 다 집어넣습니다.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홍콩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다 집어넣은 사항들이고, 그래서 대중 견제를 그 서방 국가 같이 하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연대를 형성해 놓은 사항들이고요. 또 최근에 백악관에서 그 신공급망과 관련된 보고서를 2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미 상원에서도 지금 대중 견제와 관련된 각종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압박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아직은 뭐 수면 위에 드러난 것뿐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다방면으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서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노골화되고, 또 그것이 내년 2월에 북경 올림픽의 뭐 보이콧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 중국 문제와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테이퍼링 리스크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